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토킹입니다. 최근 적중에 성공하신 모든 토킹 가족분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높은 적중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승무패, 언오버, 핸디캡 등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이란, 홈구장에서의 절대적인 강세를 자랑한다. 최근 11경기 무패 9승 2무, 홈 15경기에서는 13승 1무 1패로 안정감 있는 흐름을 유지 중이다. 수비진은 하르다니 디에프, 카나아니 디에프, 칼릴 자데 디에프, 모하마디 디에프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고 중원은 체시미 MF와 고도스 MF가 중심을 잡는다. 공격진은 자한바크시 AMF, 가에디 AMF, 모에비 AMF가 아즈문 FW를 보조하며 직선적인 침투와 전방 압박 중심의 전술을 펼친다. 특히 고도스 MF의 키패스 능력은 빌드업 핵심이며 전체적인 공수 조직력과 집중력이 매우 우수하다. 우즈베키스탄 최근 3경기 무패 1승 1무 흐름이나 공격력에서는 한계가 뚜렷하다. 키르기스스탄전 1-0 승리도 상대 퇴장덕이 컸고 최근 6경기서 5득점에 불과하다. 수비는 아슈르마토프 디에프, 쿠사노프 디에프, 압둘라에프 디에프가 300을 이루고 사이피에프 디에프, 알리조노프 디에프가 윙백으로 나선다. 중원은 카우마로베코프 MF, 슈크로프 MF, 전방은 쇼무로도프 FW를 중심으로 한다. 쇼무로도프 FW는 고립되는 빈도가 높고 이선 연계와 침투가 원활하지 못하다. 세트피스 의존도가 크며 전방에서의 창의성 부족이 전반적인 득점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토킹 코멘트. 이란은 홈에서 강하고 전방 압박과 중원 장악력이 뛰어나 우즈베키스탄을 상대로 확실한 우세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쇼무로도프 FW의 고립, 이선 창의성 부족이 우즈베키스탄의 전술적인 한계로 작용하며 이란의 멀티 득점 가능성도 존재한다. 점유율과 빅찬스 생산에서도 이란이 일방적인 우위를 점할 전망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이란 승. 핸디캡 -1.0 무승부. 언더오버 2.5오버. 두 번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몰도바. 몰도바는 노르웨이전에서 전반에만 사실점을 허용하며 완패했다. 공격은 슈팅 3회에 그치며 무기력했고 니콜라이스코 FW는 고립됐다. 최근 10연패 중이며 홈에서도 2013년 이후 단 1승만 기록하는 등 월드컵 예선에서의 부진이 뚜렷하다. 공격 전개는 수비수 크라이춘 DF, 레압치우크 DF의 롱볼에 의존하지만 세컨볼 회수율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 중원의 레벨코 MF, 모트판 MF는 수비적으로 안정감을 보였지만 공격 전환 시 지원 부족으로 효과는 미미했다. 카이마코프 MF의 전방 연결 능력이 열세지만 현재 경기 감각에는 의문이 크다. 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는 이스라엘전에서 선제골을 넣었으나 자책골과 중거리 실점으로 역전패를 당했다. 예선 4연패에 빠졌지만 리그 C 잔류를 확정지었고 예선 최소 1승 경험도 있어 몰도바보다 낫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냐브스키 FW, 야코블레프 AMF의 측면 침투와 포움 MF의 빌드업이 주요 전략이다. 그러나 수메체 MF의 퇴장과 하인즈 K의 부상으로 전력 누수가 크다. 대체 골키퍼 이고넨지 K는 후반 집중력이 불안하고 라르센디 F도 체력 부담이 큰 스타일로 후반전 체력 열세가 우려된다. 토킹 코멘트. 몰도바는 단선적인 공격 구조와 중원 연결 부재로 득점 기대치가 낮다. 반면 에스토니아는 측면 중심의 조직적인 운영이 가능하나 중원과 골키퍼의 공백은 불안 요소다. 양팀 모두 공격적 완성도가 낮아 언더 경기가 유력하며 중거리 옵션이 있는 에스토니아가 근소하게 앞선다. 핸디캡 승과 언더 배팅이 유효한 시나리오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에스토니아 승. 핸디캡 -1.0 에스토니아 승. 언더오버 2.5 언더. 세 번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라이벌 북한과 UAE의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어조 예선 최종 8라운드. 9월 5일 벌어진 양팀 간 1차전은 UAE가 3대1 승리. UAE는 이날 승리 포함해 7라운드까지 3승 1무 3패로 이란, 우즈벡에 이어 3위. 4위 카타르와의 승점차 없이 득실차 우세. 북한은 7라운드 전적 2무 5패로 최하위인 6위에 머물러 탈락 확정. 원정팀 UAE의 간단한 승리. 3대1로 이긴 북한과의 1차전에서 이골을 터뜨린 국대 6년의 베테랑 제로토 반만과 찬스 포착이 정밀한 전천후 미드필더 슐레이만 콤비를 겨냥한 더블포스트가 피크의 강세. 공수를 스피디하게 연결하며 게임메이커의 역할을 수행하는 나리가 소시에다 출신의 공격형 링커 페르만을 중심으로 펼치는 다양한 세트피스도 확실한 득점원. 홈팀 북한은 잦은 엔트리 변경과 단순한 게임 운영의 아킬레스건을 어떻게 만회할 것인지가 승패 관건. 구소련 스타일의 타이트한 4-3-3 포메이션을 강화하면서 전광석화의 역습으로 득점을 노린다는 전략인데 상대 공격진을 미드필드에서부터 압박하는 UAE의 치밀한 수비 포메이션을 무너뜨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 토킹 추천 배팅. UAE가 2대0 완승. 네 번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중동 라이벌 쿠웨이트와 오만의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B조 최종 8차전. 9월 5일 벌어진 양팀 간 1차전은 1대1 타이. 쿠웨이트는 이날 무승부 포함해 7라운드 전적 5무 2패로 6개 팀 중 5위에 머물러 탈락 확정. FIFA 랭킹은 75위. 오만은 지난 20일 한국과의 7차전 1대1 무승부로 자신감 충만.
7라운드까지 2승 1무 4패로 한 단계 위에 4위. FIFA 랭킹 61위. 원정팀 오만의 박빙 우세. 중동 최강 아라인 소속의 제로톱 아트원의 개인기를 활용해 문전 중앙과 예각에서 펼치는 다양한 스타일의 세트피스가 최대 강점. 22년 카타르 월드컵 예선 당시 대표팀 주장을 맡았던 전천후 미드필더 마라드를 비롯해 게임메이커 후세인의 공격형 링커 알라바로 이어지는 역삼각형 트라이앵글 포메이션의 파괴력도 기대 요인. 국대 5년의 게임메이커 파라이를 정점으로 포진한 3미드필더 라인의 측면 돌파도 오만의 주득점원. 홈팀 쿠웨이트는 대표 경력 5년의 게임메이커 하슈비를 비롯해 홍콩 세미리그 출신의 전천후 리베로 칸의 공격형 미드필더 바사르가 포진한 트라이앵글 포메이션의 세트피스가 최고의 득점원. 사우디리그에서의 활약 경험이 있는 올라운더 설리만과 스위퍼 스타일의 리베로 바시프가 부상을 완치하고 복귀한 것도 쿠웨이트의 전력 상승 요인. 반면 5무 2패 무승 행진의 과정에서 나타난 대로 수비진의 포백 라인이 상대의 스피디한 역습에 간단히 뚫리면서 급격히 무너지는 단점이 여전해 크게 불안. 토킹 추천 배팅. 골로시 명승부 끝에 오만의 4대2 승리. 다섯 번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중동 라이벌 팔레스타인과 이라크의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B조 최종 8차전. 9월 5일 벌어진 양팀 간 1차전은 이라크가 1대0 승리. 이라크는 이날 승리 포함해 7라운드까지 3승 3무 1패로 한국, 요르단에 이어 3위. 요르단과 같은 승점에 득실차 13. FIFA 랭킹 54위. 팔레스는 7라운드 전적 3무 4패로 최하위인 6위. FIFA 랭킹 107위. 홈팀 팔레스의 승리 찬스. 꼴찌로 쳐져 탈락이 확정됐지만 덴마크 귀화맨인 톱스트라이커 아부 알리와 스웨덴 리그에서 활약 중인 공격형 링커 무스타파를 겨냥한 더블 포스트가 주덕점원. 국대 5년의 게임메이커 파라이를 정점으로 포진한 3미드필더 라인의 측면 돌파도 팔레스타인의 주득점원. 특히 좁은 공간에서의 세트피스가 다양하고 골결정력이 높아 어느 팀을 만나도 요경계. 원정팀 이라크는 2차 예선 6전 전승 과정에서 6골을 터뜨린 이라크 국대 6년의 베테랑 골잡이 라산을 비롯해 올라운더 라시드 공격형 미드필더 아민으로 이어지는 트리플 라인의 세트피스가 최고의 득점원. 특히 유럽과 남미 스타일을 혼합한 좁은 공간에서의 예각 돌파로 상대 수비망을 무너뜨리는 치밀한 공격 패턴이 최고의 위험 요인. 리그왕 마르세유서의 활약 경험이 있는 찬스메이커 후세인과 센터백 만자나프가 부상을 완치하고 복귀한 것도 이라크의 강점인데 마지막 1승 위에 사활을 건 팔레스의 조직력을 무너뜨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 특히 이라크는 상대의 공격 포메이션에 따른 위치 선정이 원활하지 못해 더욱 불안감이 증폭. 팔레스의 2대1 승리가 정답. 여섯 번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월드컵 본선 진출을 위해 강한 의지를 보이며 이번 예선에 임하고 있다. 지난 경기에서 에스토니아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고 경기 후반에 나오는 집중력과 결정력이 인상적이었다. 리즈에서 뛰고 있는 마노르 솔로몬과 잘츠부르크 소속의 오스카 글로크가 중심이 되어 창의적인 공격을 펼치고 있다. 특히 글로크는 최근 경기에서 꾸준히 활약하며 빅클럽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하지만 수비 쪽에서는 베테랑 미겔 비토르와 미드필더 사바의 부상 이탈이 아쉬운 부분으로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 전개 속도가 빠르고 중원에서의 압박 능력이 좋아 중위권 이상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지난 경기에서 몰도바를 5-0으로 완파하며 강력한 화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얼링 홀란은 국가대표 경기에서도 여전히 높은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알렉산더 쇠르로트와 마르틴 웨데고르가 중원과 공격에서 유기적으로 연계 플레이를 만들고 있다. 다만 지난 경기에서 주전 수비수 레오 웨스티고르가 부상을 당해 결장 가능성이 있으며 이 부분은 수비진에 다소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도 전체적인 경기 조율 능력과 중원 장악력에서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고 있다. 토킹 코멘트. 양팀 모두 전방에서의 득점력은 뛰어나지만 수비의 불안 요소가 존재하는 만큼 이번 경기는 다득점 경기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홈팀인 이스라엘의 끈질긴 경기 운영이 눈에 띄지만 노르웨이의 강력한 한방을 막아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의 1-3 패배를 예상한다. 토킹 추천 배팅. 홈팀 패. 홈팀 핸디캡 패. 오버. 추천드리는 상품. 홈팀 패. 일곱 번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리히텐슈타인은 최근 6경기 연속 패배를 기록하며 심각한 부진을 이어가고 있다. 월드컵 예선 첫 경기에서도 북마케도니아를 상대로 0-3 완패를 당하며 전력 차이를 여실히 드러냈다. 점유율에서도 크게 밀렸고 유효 슈팅은 단 한 차례에 그쳤다. 독일 출신 감독 콜라드 푼프슈티크는 부임 이후 단 1승에 그치고 있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주전 골키퍼 저스틴 오스펠트와 핵심 미드필더 마르셀 부엘이 빠져 공백이 크다. 그나마 스위스 리그에서 활약 중인 데니스 살라노비치가 공격을 이끌고 있지만 혼자 힘으로 경기를 풀어가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 카자흐스탄은 웨일스 원정에서 1-3으로 패배했지만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 주장 아사트 타기베르겐이 페널티킥으로 한 골을 기록하며 팀의 저력을 보여줬고 골키퍼 자루츠키도 여러 차례 선방을 펼쳤다. 비록 최근 9경기 중 8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하며 부진하긴 하지만 상대가 리히텐슈타인인 만큼 승점을 노릴 절호의 기회다. 베식타스에서 출전 기회를 얻지 못한 바흐티아르 자이누트 디노프는 소집 제외됐으나 아다나, 데미르스포르 소속의 아인베토프와 체스노코프 등은 충분히 상대 수비를 공략할 수 있는 자원이다. 토킹 코멘트.
리히텐슈타인이 경기 초반에는 홈팬들의 응원 속에 수비적으로 나오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직력과 전력 차이가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카자흐스탄이 후반전에 들어서며 주도권을 잡고 경기를 지배할 것으로 보인다. 리히텐슈타인의 1-2 패배를 예상한다. 토킹 추천 배팅. 홈팀 패. 홈팀 핸디캡 무. 홈팀 핸디캡 승. 홈팀 핸디캡 승. 오버. 추천드리는 상품. 홈팀 2 핸디캡 승. 여덟 번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북마케도니아는 최근 리히텐슈타인을 상대로 3-0 완승을 거두며 기세를 올리고 있다. 무려 6연승 중이며 그 과정에서 한 골도 허용하지 않는 짠물 수비를 자랑하고 있다. 특히 트라이코프스키와 미오브스키 투톱이 좋은 폼을 유지 중이며 엘마스와 바르디의 중원 장악력 또한 돋보인다. 지난 네이션스리그에서 무실점으로 승격을 확정지었던 경기력 그대로를 유지 중이며 홈경기 강세도 이어가고 있다. 공격 전개가 빠르고 다양한 패턴을 구사하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주도권을 쥐고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한 템포 빠른 전개에 비해 슈팅 정확도가 떨어지는 부분은 과제로 남아있다. 웨일스는 카자흐스탄을 상대로 3-1 승리를 챙기며 출발이 좋다. 하지만 경기 내용이 썩 만족스럽진 않았다. 경기 초반 다니엘 제임스의 선제골 이후 상대의 페널티킥 실점으로 잠시 흔들렸으며 후반 막판까지 불안한 모습을 노출했다. 여기에 해리 윌슨과 에런 램지 등 주전급 자원 다수가 결장 중인 상황이기도 하다. 브랜던 존슨과 다니엘 제임스가 공격진에서 활발히 움직이긴 했지만 세밀함이 부족했다. 또한 벤 데이비스의 높이를 이용한 세트피스 득점에 의존하는 장면이 많았다. 이번 원정 경기에서도 상대의 강한 압박을 넘기는 과정에서 중원의 허점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토킹 코멘트. 양팀 모두 흐름이 좋지만 경기 양상은 신경전과 조심스러운 탐색전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북마케도니아의 수비 조직력과 홈 경기력은 뛰어나지만 웨일스의 빠른 측면 돌파와 후반 교체 카드도 위협적이다. 팽팽한 접전이 예상되며 어느 한쪽이 쉽게 승기를 잡기 어려울 전망이다. 1-1 무승부를 예상한다. 토킹 추천 배팅. 무승부. 홈팀 핸디캡 패. 언더. 추천드리는 상품. 무승부. 아홉 번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몬테네그로는 지난 경기에서 지브롤터에게 선제 실점을 허용하며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곧바로 경기력을 회복하며 3-1 승리를 거뒀다. 스테판 요베티치가 팀의 중심을 잡으며 동점골을 기록했고 투치와 마루시치의 연속골로 경기를 완벽하게 뒤집었다. 하지만 수비 불안은 여전히 존재하며 최근 9경기 연속 실점이라는 불안 요소가 남아있다. 공격에서는 요베티치와 마루시치가 좋은 호흡을 보여주고 있지만 오스마이치의 공백이 아쉽다. 홈에서는 강한 면모를 보이지만 예상치 못한 실점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페로제도는 체코와의 경기에서 후반 막판 집중력 부족으로 1-2 패배를 당했다. 바트나마르가 동점골을 기록하며 잠시 희망을 살렸지만 불과 몇 분 만에 다시 실점했다. 최근 5경기에서 승리가 없지만 원정 경기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최근 4번의 원정 경기 모두 한 골차 패배에 그치며 마지막까지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번 경기에서도 수비적으로 임하며 역습을 노릴 가능성이 크며 부상으로 이탈한 베냐민 대신 다니엘센이 측면 수비를 책임질 예정이다. 토킹 코멘트. 접전 양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홈팀이 개인 기량과 조직력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판단된다. 페로제도도 한 골은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기 막판 집중력에서 차이가 날 가능성이 높다. 몬테네그로의 2-1 승리를 예상한다. 토킹 추천 배팅. 홈팀 승. 홈팀 핸디캡 무. 홈팀 핸디캡 패. 홈팀 핸디캡 패. 오버. 추천드리는 상품. 홈팀 승. 열 번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지브롤터는 최근 경기에서 고전하며 이번 월드컵 예선에서도 힘든 경기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몬테네그로전에서 선제골을 넣으며 잠시나마 기대를 모았으나 이후 수비 집중력이 급격히 무너지며 역전패를 허용했다. 특히 후반전 체력 저하와 집중력 저하로 인한 연속 실점이 아쉬운 대목이었다. 경기 운영 능력과 전력 모두 열세에 놓여 있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수비적으로 버티는데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주전 공격수 벤트가 부상으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도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체코는 첫 경기에서 페로제도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지만 경기력 자체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토마스 홀레슈가 부상으로 교체 아웃된 점은 수비진 운영에 있어 아쉬운 요소이며 전반적인 전개 속도도 느릿했다. 하지만 페로제도전에서 두 골을 터뜨린 파트릭 시크의 존재감은 여전히 강력하며 이번 경기에서도 주도권을 장악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원에서 수체크의 제공권 장악과 측면의 활발한 오버래핑을 통해 수차례 찬스를 만들 가능성이 크다. 수비 라인에서도 큰 변화 없이 안정감을 유지할 전망이다. 토킹 코멘트. 종합적으로 볼 때 홈팀 지브롤터는 체코의 공세에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후반 중반 이후 대량 실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하다. 지브롤터의 0-4 패배를 예상한다. 토킹 추천 배팅. 홈팀 패. 홈팀 핸디캡 패. 홈팀 핸디캡 패. 홈팀 핸디캡 패. 오버. 추천드리는 상품. 홈팀 1 핸디캡 패. 11번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볼리비아는 홈에서의 경기력이 비교적 좋은 편이지만 최근 흐름은 썩 좋지 않다.
페루 원정에서 3실점을 허용하며 무너졌고 이전 경기에서도 파라과이와의 홈 경기에서 후반 막판 실점을 허용하며 승리를 놓쳤다. 높은 고도를 활용한 홈 어드밴티지는 분명 존재하지만 수비 불안이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미겔리토가 득점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부상으로 인해 헨리 바카와 제이손 추라가 결장 중이라는 점도 공격 전개에 있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경기에서도 수비 라인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우루과이는 아르헨티나에게 홈에서 0-1로 패하며 자존심을 구겼지만 여전히 상위권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7경기에서 단 1승에 그치고 있다는 점은 분명 아쉬운 부분이지만 브라질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두는 등 원정에서도 꾸준히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조르지안 대 아라스카에타가 결장할 예정이지만 페데리코 발베르데와 로드리고 벤탄쿠르가 중원에서 중심을 잡아주고 있으며 다윈 누네스를 중심으로 한 공격진의 파괴력은 충분하다. 볼리비아의 수비 불안을 공략해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토킹 코멘트. 경기 초반에는 볼리비아가 홈 어드밴티지를 앞세워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지만 우루과이의 경험과 전력이 이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높은 고도라는 변수가 있지만 우루과이 역시 수비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며 실점을 최소화하려 할 것이다. 한 골씩 주고받는 팽팽한 흐름 속에서 승부가 갈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1-1 무승부를 예상한다. 토킹 추천 배팅. 무승부. 홈팀 핸디캡 패. 언더. 추천드리는 상품. 무승부. 12번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최근 경기에서 급격히 하락세를 보이며 8경기 연속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홈 경기에서는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전 두 경기에서 각각 아르헨티나와 브라질과 무승부를 기록하며 확실한 승리를 챙기지 못한 점이 아쉽다. 수비 라인에서도 집중력 부족이 드러나고 있으며 공격진에서도 살로몬 론돈의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 그동안 페루를 상대로 최근 홈 경기에서 승리가 없다는 점도 이번 경기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페루는 이전 경기에서 볼리비아를 상대로 3-1 승리를 거두며 분위기를 바꿨다. 오스카르 이바네스 감독이 부임 후 첫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오며 팀의 사기를 높였으며 안디 폴로와 파울로 게레로, 에디손 플로레스 등 베테랑 자원들이 득점에 기여하며 안정감을 보였다. 원정 경기에서는 아직 득점이 없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상승세를 바탕으로 보다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최근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8경기 연속 무패를 이어오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다. 토킹 코멘트. 양팀 모두 실점이 적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 페루의 공격력이 살아나고 있고 감독 교체 이후 전술적인 변화도 잘 나타나고 있어 이번 원정 경기에서도 충분히 승리를 노릴 수 있는 상황이다. 베네수엘라는 홈 강세를 보이지만 최근 하락세를 극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페루의 2-1 승리를 예상한다. 토킹 추천 배팅. 홈팀 패. 홈팀 핸디캡 패. 오버. 추천드리는 상품. 홈팀 핸디캡 패. 13번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콜롬비아는 이번 경기에서 부진한 흐름을 끊고 다시 도약을 노리고 있다. 최근 브라질과의 경기에서 경기 막판 실점으로 패배하며 아쉬움을 남겼지만 여전히 강한 홈 경기력을 바탕으로 승점 확보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콜롬비아는 이번 월드컵 예선 홈 경기에서 4승 1무 1패로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며 루이스 디아스를 중심으로 한 공격 전개가 활발하다. 이번 경기에서는 제임스 로드리게스의 경기 조율 능력과 디아스의 돌파력이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다만 수비진의 집중력 저하와 후반 집중력 부족은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파라과이는 최근 7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하며 분위기가 상승세에 있다. 특히 견고한 수비를 앞세워 상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탄탄한 수비 라인을 중심으로 역습 기회를 노릴 가능성이 크다. 다만 주장 구스타보 고메스의 부상 결장은 분명한 악재로 작용할 수 있으며 최근 경기에서 득점력이 부족한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이번 경기에서도 수비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한 번의 기회를 살리는 전략이 예상된다. 토킹 코멘트. 콜롬비아는 홈에서의 강한 경기력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 주도권을 가져갈 것으로 보이며 파라과이의 두터운 수비벽을 상대로 점진적인 압박과 측면 공략을 통해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 파라과이 역시 역습과 세트피스를 통한 한 방을 노릴 수 있지만 콜롬비아의 공격력과 홈 2점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콜롬비아의 2-1 승리를 예상한다. 토킹 추천 배팅. 홈팀 승. 홈팀 핸디캡 무. 오버. 추천드리는 상품. 홈팀 승. 14번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이번 경기에서 승리 시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지난 경기에서 메시 없이도 우루과이를 상대로 1-0 승리를 거두며 저력을 입증하였다. 특히 티아고 알마다의 결승골은 팀의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리는 장면이었다. 최근 홈 경기에서는 8경기 중 7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었으며 수비적으로도 12경기 중 11경기에서 무실점을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경기에서도 지난 경기 결장했던 데폴의 복귀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복귀 시 중원에서 경기 조율과 빌드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질은 콜롬비아전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두며 분위기 반등에 성공하였다. 비니시우스 주니어의 99분 결승골은 팀의 사기를 높였다.
그러나 이번 경기에서는 알리송과 제르송이 부상으로 제외되었으며 가브리엘 마갈량이스와 브루노 기마랑이스는 경고 누적으로 결장한다. 대체 선수들의 기용이 불가피하며 경기력 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브라질은 원정 경기에서 최근 5경기 중 1승에 그치는 등 약세를 보였으나 강팀을 상대로는 강한 정신력을 보여왔다. 공격에서는 하피냐와 비니시우스 주니어의 측면 돌파가 주요 무기가 될 전망이며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할 가능성이 있다. 토킹 코멘트. 양팀 모두 핵심 선수의 부재로 인한 전력 손실이 불가피하지만 높은 집중력을 바탕으로 팽팽한 접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경기 초반에는 서로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이 예상되며 중원에서 치열한 주도권 싸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후반으로 갈수록 아르헨티나가 점유율을 높이며 경기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으며 브라질은 역습과 측면 돌파를 통해 기회를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두 팀의 전력을 고려할 때 무승부 가능성이 높다. 1-1 무승부를 예상한다. 토킹 추천 배팅. 무승부. 홈팀 핸디캡 패. 언더. 추천드리는 상품. 무승부. 15번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칠레는 현재 플레이오프 진출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남은 홈경기 3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둬야 한다. 그러나 이번 경기는 최근 쉽게 무너지지 않는 에콰도르를 상대로 치러야 하는 어려운 일정이다. 칠레는 이전 경기에서 불안한 수비와 부족한 결정력을 드러낸 바 있으며 주요 선수들의 잇따른 부상과 출전 정지로 인해 전력 공백이 발생한 상태이다. 특히 후방 조직력이 흔들리고 있는 점은 상대의 역습에 취약할 가능성을 높인다. 최근 홈 경기에서 기대 이하의 경기력을 보였다는 점도 불안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에콰도르는 최근 경기에서 높은 안정감을 유지하며 꾸준한 경기력을 이어가고 있다. 수비진의 탄탄함이 돋보이며 실점을 최소화하는 모습이다. 빠른 측면 공격과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집중력도 인상적이다. 이번 경기에서 무리하지 않고 점유율을 유지하며 역습 기회를 노릴 가능성이 크다. 최근 원정 경기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끈질긴 경기 운영을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핵심 자원의 결장 이슈도 없다는 점은 안정감을 더해준다. 토킹 코멘트.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지만 양팀 모두 무리한 공격보다는 신중한 운영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에콰도르는 무리하지 않고 승점 확보에 집중할 것이며 칠레 또한 실점을 최소화하며 기회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양팀 모두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균형이 깨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0-0 무승부를 예상한다. 토킹 추천 배팅. 무승부. 홈팀 핸디캡 패. 언더. 추천드리는 상품. 언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